포브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과 시진핑 주석 등 세계 지도자들을 바쁘게 만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소개하며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46번째로 박 대통령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52위보다 6계단 상승한 기록입니다. 지난해 46위로 박 대통령이 앞섰던 북한 김정은은 올해 49위로 떨어졌습니다. 김정은은 3년 연속 하락세입니다. 여성 국가정상 중 박 대통령의 순위는 5위인 독일 메르켈 총리와 31위인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1위는 작년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년 연속 2위에 머무르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위에 올라 지난해 순위를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63위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한국인 중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35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0위,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45위로 모두 박 대통령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지금 이건희 회장이 35위, 반기문 총장 40위, 박 대통령 46위, 예, 김정은 49위 이렇게 랭크가 됐네요. 김정은은 좀 빼고 아무튼 한국에서 지금 뭐 이건희 회장, 또 반기문 총장, 또 박근혜 대통령 세 분이 이제 지금 탑 넘버 50 안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 거죠.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제가 주목하는 건 좀 1, 2, 3의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중국이 돼 있잖아요. 1, 2, 3에서 지금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미친데 아베가 지금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렇죠. 아주 그거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베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너무너무 다들 싫어하잖아요. 솔직하게 잘못했다 이러고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뒤로 뒤로 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지금 자꾸 지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현상은 본인이 정말 반성하고 우리 저 새롭게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다만 지금 이건희 회장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고 반 총장 아까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우인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도요. 푸틴 1등이잖아요. 푸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푸틴을. 푸틴의 어떤 점을 배워야 됩니까? 푸틴은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역대 짜르 중에 피터 대제, 피터 더 그레이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위대한 짜르예요. 짜르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강력한 그러니까 피터 대제 이후에 나온 러시아를 이끌고 나갈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리더십. 아니, 러시아 자체는 푸틴이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예르친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만화처럼 망가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까지도 거의 뭐 러시아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뉴스는 거기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만화를 그려오셨네요.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카리카처 하느라고 아주 힘이 들었는데요. 김태호 그 사퇴 번복을 한 김태호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장명가들이 이름을 바꿔줄 모양이라고 해서 태호를 거꾸로 호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호태로. 그랬더니 나더라고 혼자 생각하더니 아하 동키호테구나. 이 태자가 이제 터이는 뒤에 괄호 열고 넣었습니다만은 완전 동키호테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명분도 없고 돌아오는 명분 나중에는 개그맨처럼 기자들을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몇 번 웃기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정말 근데 2010년에는 다음 박근혜 대항마로 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선임이 돼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박연차 회장하고 골프 치고 사진 찍고 한 게 들통나서 물러난 사람이.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고 잠깐 그 장면은 기억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김태호 최고위원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정치 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김태호 최고위원을 계속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설득을 했거든요. 같이 뭐 폭탄주도 마시고 뭐 설득도 하고 해서
결국은 삼고초에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지도부 내가 친박과 친이의 균형추를 딱 중간을 점검한 게 이제 가지고 있는 김태우 최고위원인데 네. 김태우 최고위원이 그대로 빠져버리면 굉장히 김무성 대표 리더십이 탄력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요. 일단 그 김태우 최고위원이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유일한 50대입니다. 네. 신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신선한 감각 그리고 정말 젊은 감각을 보여줘야 된다. 이 점을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김태우 의원 경우는 이제 그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된 사람인데 요건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전 네. 대권 나와서 딱 이걸 했으면은 그 끝까지. 일본 얘기지만 나 무사는 풀에도 벼버려라 말이야. 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 그 어정쩡하고 폭탄 좀 일단 먹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좀 했겠죠. 그러니까 뭐 철군을 할 때도 철군 명분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정치하려면 군사 이끌고 나간 건데 네. 오늘 갑자기 저기 와 있는데도 야 우리 좀 잘못 온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이러면 됩니까? 다 몰살되는 거지. 추격당해가지고 지금 급골나게 됐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재만 박사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실까요? 우선 정치한 사람들이요. 네. 굉장히 애고가 강해요. 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고 또 참 건강한 것은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뒷얘기가 있겠죠. 뒷얘기가 네. 있겠죠. 그건 틀림없는 거고. 근데 만화를 통해서 이 논센스 같은 얘기를 풀어서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이렇게 털고 나갈 수 있는 게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이 만화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요. 저분이 그 지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만화만으로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고요. 아니 솔직히 얘기한 말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냐. 이거 나라를 코미디로 지금 만들고 있다 말이지. 저런 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런 분이 저런 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기 때문에. 어쨌든 또 한번 보시죠. 김태호 예. 최고의 자기의 어떤 정치적 깜냥을 다 드러냈다고는 아직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그 사태 얘기를 할 때는 그 김무성 대표가 그 개헌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러냐 하는 그런 감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밥값, 그분이 네. 주장하는 게 밥값인데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하고 네. 경제 관련법 하나도 통과 못 시키니 무력해서 나간다, 화는 나서 나간다, 뭐 이런 명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얘기 잠깐 하시죠. 김무성 대표가 지금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지금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예. 요거가 준비가 좀 안 돼 있는데 김무성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하겠다. 이게 지금 막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이름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네. 홍판표라면서 모래시계. 그러니까 원래는 판표였죠. 본명은 홍판표였어. 홍판표. 그러니까 개명을 한 판사 거죠. 검사라고 이제 부모님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끔은 좀 앞서 나가는 건 있지만 네. 말이죠. 좀 과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 타임을 딱 읽고 말이죠. 모래시계 검사처럼. 네. 딱 치고 나가는 건 잘해요. 네. 그리고 물러설 때 확실히 저거 하고 네. 김태호 씨하고 좀 대비되는데 네. 홍준표 씨 잘만 다듬으면 괜찮겠어요. 요번 경우도 분명히 이거 얘기해주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죠. 이거 나라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나라 망치게 하려면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곡간을 비우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거 지금 이대로 나가면 우리나라 곡간 다 망하게 됐어요. 공무원 연금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거 무상급식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더 내고 다 절묘하게 해가지고 표시도 안 내 애들이. 프랑스가 그걸 잘하고 있는데 돈 없는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되지. 이건희 회장의 손자까지도 다 이거 무상급식이야. 이런 코미디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 망하려고 자꾸. 네. 그 중에 하나 논쟁, 말씀드릴 거는 좀 찬반 의견이 아주 팽팽한 주제입니다. 홍판표인데 네. 이 사람이 검사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청주지검장이 자네는 검사가 왜 이름이 판자가 들어가냐. 그래서 그래서 검표로 이제 바꿨답니다. 홍검표로
지어라 했는데 이제 결국은 홍준표로 네. 결론이 난 것. 아니, 법준자예요. 그게 법준자기 때문에 네. 검사, 판사를 다 아우르는 개념. 아, 그래서 검사 판사를 아우러서 그렇죠. 예. 준자를 썼구나. 아, 홍준표 경남지사의 또 정치적 행보. 이것도 아주 좀 흥미롭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 차장, 오늘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네. 홍보수석의 김무성 대표 발언, 개헌 발언 비판한 것은 홍보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홍보수석이 기자실을 찾아와가지고 김무성 새누리당 집권 여당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한 파장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홍보수석의 개인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좀 애써 축소하고 네. 지나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네, 오늘 김기춘 실장 그리고 야당의 최민희 의원 네. 아주 뭐 설전이 아주 크게 벌어졌다고 하는데 주제 자체는 큰 건 아니고요. 대통령의 큰 게 아니라고 제가 뭐 미리 단정할 건 아닙니다만은 대통령 헬스 장비 문제를 가지고 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관에 대통령 전용 헬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십니까?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습니다. 본관. 어쨌든 윤 전 행정관은 유명 트레이너고 트레이너로 고용하셨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바마 대통령도 고용했었잖아요. 1대1 트레이너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1대1 트레이닝 무슨 기구도 없다고 저는 압니다. 대통령 운동기구, 대통령의 식재료, 대통령의 생활용품 이런 건 과거 정부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밖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에서 어떤 물품을 쓴다 이런 거는 사실은 보안이다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지금 최민희 의원은 계속 좀 공개를 하라 네. 뭐 이렇게 지금 따지는 장면인데 자 대통령의 헬스 장비 문제 우리 임 박사님 뭐 또 논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논센스다. 예, 이런 문제 자체를 논의하는 거. 얼마 전에 균형 있게 얘기하자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뭐 새 집을 사는데 제가 특별히 그분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전세를 비싸게 들어간 거 그런 것 넘어가자고요. 네. 이건 더 논센스입니다. 뭐 네. 헬스 장비를 누구를 쓰고 그리고 대통령도 프라이버시가 있죠. 네. 그건 어느 나라고 들어보지 못한 그 질문이고 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질문 같아요. 그런 거를 더 큰 거를 따져야죠. 정책 잘못한 거. 우리 신 소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뭐 인 선생님 저가 동의하는데 박원순 시장의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아니 지금 상황이요 경제 지금 올인입니까 뭡니까? 전부 네. 던지기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서민들이 지금 전세고 뭐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강남에 지금 전세 이게 지금 강북 집보다 더 비싸다고 오늘 뭐 신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니 서울시장이라면은 서울시장 본인이 또 발 뒤꿈치 이렇게 구두 다른 이거 해가지고 또 서민표로 당선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돈이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 꼭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만나는 서울시청 그 넓은 그 많은 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만나면 되지. 아니 28억짜리 그렇게 고대광실의 아방궁 같은 집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서민정서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고대광실 아방궁인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좀 문제가 있다. 28억 전세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예요? 예, 이게 2003년 1월 만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도 안 했습니다. 2월 25일이 취임식이니까요. 그래서 목포 상고 DJ가 목포 네. 상고 출신. 그다음에 부산 상고. 그러면서 제쨌간에 진짜 역술인이 항구 쪽 상고에 관심 집중. 네.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릉의 K상고, 네. 강릉상고, 군산의 K상고, 군산 상고. 네. 그 다음에 포항의 D상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포항의 이명박 동지상고. 대통령이誕생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5년 전에, 네. 선거 5년 전에 그림만 합니다. 그러네. 2003년에. 네, 2003년 1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이 만화를 갖다가 좀 구할 수 없느냐고 뭐 비서관을 네. 했다마는 제가 잠깐 다른 얘기 좀 만화는 정윤회 씨 찾아간 역술인 역술인이 예. 이 정도가 되는지 겨우 가서 문경에 출마하면 당선할까요? 달성에 가면 당선할까요? 도대체 경상북도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 어딜 가면 당선이 안 된다고 그걸 묻고 앉아 있습니까? 주군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정윤회 씨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정윤회 씨 뭐 여러 가지 좀 또 뒷얘기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네. 칼에 같이 근무했던 여성 네. 그분하고 같이 독도를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여성이 좀 특별한 일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어떤 박근혜 내용입니까?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정윤회 씨가 네. 왜 8월에 독도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위원장 2명 네. 그리고 그 승무원 출신의 50대 여성과 함께 갔다. 이것이 확인이 됐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IOC 위원장, 부위원장을 지낸 김은용 전 위원장이 쓴 네.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번에 그 정윤회 씨가 독도에 함께 간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바로 서울 올림픽 유치 때 유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칼 승무원 5명을 그 도쿄에 데리고 갔었다. 아. 네. 그런데 그 승무원 5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정윤회 씨와 함께 독도에 간 그 승무원이다. 이 점이 좀 뒤늦게 밝혀졌다는 거죠. 네. 정윤희 씨의 경우는 지금 본인 얘기도 그렇고 대통령 청와대 어나운스먼트도 그렇고 이게 지금 완전히 사인이다. 연락한 네.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는 그걸 좀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고 잘못하면요. 정윤희 씨의 주장을, 그렇죠. 네. 사인으로 들어간 사람한테 너무 이거 딜을 아니 설령 말이야. 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칼 전 그 스튜어디스하고 말이죠. 네. 맞나? 스튜어디스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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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